네, 안녕하세요. 커넥팅 랩의 모바일 수다. 벌써 이제 2회째네요. 이게 얼마 만에 녹음이죠? 10분 만에 녹음이죠. 가면이 풀었어. 네. 피곤하네요. 제가 다들 직장인들이라, 예. 전 신이에요. 시인이 한 명 있고, 네. 직장인이 3명 있습니다. 어제 밤새서 씻으려고. 한번 들려드릴까요? 됐고요. 네. 몰아서 녹음하고 있죠. 네. 이분들이 다 또 여자친구들이 없으셔서, 시간 많습니다. 영재님은요? 전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와이프가 있죠. 큰일 날 뻔했네.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자친구는 없죠. 있을 있으면 수도 큰일 나죠. 있을 수도 네. 있어. 아니, 구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되게 당황하셨어요. 빨리 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애플이 최근 출시의 첫 주말에 900만 대 판매 돌파했다는 아이폰 5S와 5C입니다. 근데 900만 돌파 그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그 어디죠? 최근에 저희 언론들에서 많이 나온 인용한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 애플 소재로 자주 다니는 해외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9to500이라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900만 대라고 돼 있고 아마 저희 언론들이 거기서 다 참조해서 쓰지 않았나. 네.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혹시 영자님 아시나요? 그게 이제 1차 출시국에 기존에 없던 이제 중국이 포함된 건데요. 또 일단 900만 대가 기존처럼 애플이 실제로 고객한테 전달된 판매량인지 아니면 통신사들에 공급한 출하량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00만 대가 기존의 아이폰 전작인 5보다는 첫 주말에 많이 팔린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의 아이폰 5는 첫 주에 500만 대를 팔았고요. 그 전에 아이폰 4S는 400만 대, 그리고 아이폰 4는 170만 대 팔렸는데 이번에 아이폰 5S와 C는 900만 대 팔린 거죠. 이 중에 한 23% 정도가 그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5C고요. 고가형 모델인 아이폰 5S가 77%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00만 대라고 해서 첫 번에 아이폰 5S의 발표 날 애플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다들 기대했던 300불대의 중저가 모델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실망감들이 쏟아졌고요. 실망감이 쏟아지면서 판매량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 3일 정도는 계속 떨어졌고, 저때쯤이면 사도 애플 주식 살만하다라고 싶은 시점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첫 주에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근데 이거 엄밀히 좀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트레이드 증권의 김현영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중국 쪽 판매 물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중국이요? 네,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이번 판매에서도 뭐 A7이라는 AP의 진화나 아니면 UI의 변화, 그리고 iWorks라는 오피스 프로그램의 무료 보급 등에도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1차 출시국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한국은 여전히 빠졌죠. 한국은 뭐 저희 전파법, 전파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한미 조약상 어쩔 수가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통신사들이 장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전파 인증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이폰의 판매량이 한국에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애플로서는 굳이 한국 시장까지 케어를 해야 될까 1차 출시국에,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최근에 스마트폰 전 세계 시장은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어마어마하죠. 중국 인구가 11억 명 정도. 11억? 15억? 15명. 뭐 아무도 모르죠. 기본적으로 카운트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 아이폰 5랑 C 물량이 1차국에 풀리면서 급속도로 이제 초기 확산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휴대폰이 되게 많이 팔리죠. 최고의 시장이고요. 3분의 1, 그러니까 32에서 한 33%가 중국에서 팔리고 있고, 근데 중국 시장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언제 기준이죠? 그거는 올해 기준이고요. 판매량 기준으로 한 13에서 한 15% 정도가 삼성 단말기로 하고 있고요. 삼성이 지금 휴대폰 판매량, 스마트폰 판매량, LTE 판매량 세 분야에서 전 세계 다 1위입니다. 중국에서도 1위고. 중국에서 1위고. 역시 삼성이네요. 세계 재패를 했죠. 사랑해요, 분명히 있어서. 삼성. 중국이 2분기 때만 스마트폰으로만 1,550만 대를 팔아서 네. 점유율을 17.6% 차지했네요. 네. 네. 잠시 생각해봤어요. 자료 본 건 아니고. 열심히 지금 또각또각거리면서 마우스질을 하시네요. 문학인이니까 인정합니다. 시시해요. 실상 아이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스티브 잡스 이제 사망 이후에 네. 애플에 혁신이 없다. 예,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되게 많죠. 사실 혁신이 없는 거에 따른 실망감보다는 판매량에 미치는 그 영향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저는 어차피 지금 기존의 중국 시장 공략하지 못했던 뭔가 대형 시장이 이제 중국을 새로 공략했다라는 거에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아이폰 판매가 꾸준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보면 이 팀쿡이라는 애플의 새로운 선장이 사실은 SCM, 그러니까 공급망 사슬 체인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판매에 수반되는 그 후방 산업과의 조화인데 애플의 혁신은 이제는 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는 통신사와 다소 배척되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번 아이폰 5C 하면서 중국, 차이나 모바일도 이제 새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통신사와의 대척점에 서 있던 애플이 이제는 통신사와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공급량까지 받쳐준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져있던 애플의 혁신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애플이 좀 갑이었죠. 원래 통신 시장에서는 통신사가 갑이었는데 애플도 그렇고 애플이 이번에 5S랑 C 내놓으면서 일본에서 그 공짜식으로 팔아도 아니긴 안 하죠. 이번에 그 도코모도 일본 도코모가 그 통신사 1위 기업이거든요. 이번에 NTT 도코모. 예, 예. 네. 거기서도 이번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이제 도코모가 공짜로 파니까 밑에 애들 스프린트가 아니고 어디죠? 네, 소프트뱅크. KDDI. 네, 소프트뱅크랑 KDDI, AU. 제가 잘 아는데 헷갈렸네요. 아는 게 많아서. 그리고 또 이제 문학 쪽에 구글도 계시던 분이라 최근에 좀 그런 예,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통신망의 유통망을 무시하지 못하는. 구글도 이제 모텍스 내놓으면서 네. 원래는 좀 온라인으로 자기가, 사용을 했어요. 자기가 좀 갑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모텍스 내면 통신사를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뭐 사전 했지만 탑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이제 좀 이제야 통신시장을 약간 이해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애플은 근데 그것보다 이제 뭐 기존에 애플이 그렇게 갑이었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제품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제품의 매력도가 이 고객이 느끼는 매력도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실상 그 매력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맞아요. 그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미국도 지금 뭐 베스트바이나 그런 쪽에서 출시된 뭐 다음 날이었나요? 첫날부터 할인 행사를 했죠. 100불 정도 할인 행사를 했거든요. 이게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애플이 좀 고수하던 정책을 좀 많이 좀 내려놓고 좀 유해진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애플의 아이폰의 제품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아이폰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아이폰의 매력도가 좀 단연 돋보였던 상태였고,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난 올해 2013년도에 있어서는 다른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다른 단말들의 사실 매력도가 상당히 아이폰 수준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좀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생각하기에는 딱히 내가 꼭 아이폰을 골라야 됐다기보다는 아이폰도 원 오브 댐. 하지만 다른 안드로이드 폰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고객들의 만족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또 자극을 또 받다 보면 맨 처음 이제 바늘로 찌르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데 계속 찌르다 보면 약간 무뎌집니다. 그렇죠. 계속 네. 같은데 계속 찌르면 계속 아프지 않나요? 아프긴 아프죠. 덜 아픈 거죠. 더 아프지 않나요? 더 아플 것 같은데. 그 아이폰 그 5S랑 C랑 그 실물 보셨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인터넷으로 영상으로밖에 못 봤네요. 저는 그 해외에서 구매하신 분, 골드를 한번 이거 잠깐 봤는데 잠깐만 봐요. 골드 매력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품 이제 골드라는 색상 자체가 지금 중국 시장 타겟으로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골드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골드는 원래 저기 중동 아시아 원래 인기 그렇죠. 많은 색상이고 원래 골드 마케팅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또 골드 나오니까 또 우리 또 세임순 삼성께서 또 바로 골드는 자기가 처음부터 했다. 네. 피처폰의 골드를 또 들고 또 나오셨더라고요. 갤럭시 S4에 또 골드 적용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역시 삼성전자님께서 먼저 하셨을 거예요. 아, 림을 붙여주시네요. 애플하고는 좀 애플 C하고는 좀. 그리고 이제 네. 초도 판매량 외에 또 하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TD-LTE 방식이 지금 아이폰 5S에 도입되어 있다는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TD-LTE와 아이폰 5S 우리 교회 오빠가 모르는 게 없는 기억. 네. TD-LTE 또 어렵죠. 또 사람들 보면 생소하고요. 네, 쉽게 한번 풀어주세요. 네. 차이나 모바일 엮어서 네, 제가 이거 쉽게 풀 수 있을 까 모르겠네요. 그 TD-LTE 저희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LTE 방식은 FDD라는 네. 방식이죠. 예전에 뭐 WCDMA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진화한 형태고요. TD-LTE는 사실 이제 시분할이라고 해서 CDMA 기술에서 사실 더 진화한 쪽이 맞고요.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일부 나라에서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자신들은 이제 FDD가 아니라 자기네 독자 방식으로 일단 LTE를 구축하겠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표준화한 기술이 네, TD-LTE이고요. 네, 얼마 전에 그런 저희 공식 그 협회죠. 어디였죠? 3GPP인가요? 네, 3GPP랑 그래서- GSMA 네, GSMA에서 이제 공식 LTE 기술로 인정도 했고요. 실상 지금 중국 시장의 그 수요가 엄청나게 되면서 이런 TD-LTE 관련된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그 시장들도 엄청나게 지금 됐고 저희도 지금 요새 기사에 보면 뭐 저희가 쓰고 있는 2.3 와이브로 대역을 TD-LTE로 전환하는 거 기존의 와이브로를 그렇죠. 네. 네. 그거를 TD-LTE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사실 있죠.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보니 TD-LTE가 뭔지는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것 같네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CDMA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고요. 그 안에 있는 코드를 나눠서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구조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FDD는 주파수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상향, 그러니까 업로드하는 상향 주파수와 하향, 그러니까 다운로드하는 주파수를 10MHz나 20MHz씩 나눠서 구분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약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데이터를 내려받는 형태가 한 90% 이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차선에서는 차가 10대만 가는데 내려받는 차선에서는 차가 90대가 지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TD-LTE 방식은 시간을 쪼개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90대가 있고 저쪽에 10대가 있으면 여기 90에다가 시간을 90을 주겠다. 저쪽에 10이 있으면 시간을 10을 주겠다라는 시분할 방식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TD-LTE 방식을 도입하면서 자국의 통신 산업을 보호해서 육성하겠다. 딱 1990년대 한국의 CDMA랑 유사합니다. 당시에 이제 유럽의 GSM 방식을 도입하면 한국에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단말 제조사나 장비사들이 좀 설 자리가 좀 없게 되죠. 근데 중국은 TD-LTE 방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했고 그 방식이 이제 한 5년 이상의 노력 끝에 성과를 이루게 됐고 이번에 아이폰 5S랑 연결해서 볼 것은 중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이 TD-LTE의 종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상용화했고요. 그래서 이 차이나 모바일이 아이폰 5의 2차 출시 대상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아이폰의 판매량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TD-LTE 방식을 도입한 첫 LTE 폰으로서 애플 아이폰 5S가 커다란 각광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국의 TD-LTE 방식이 전 세계 표준으로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소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좀 덧붙이면 원래 그 중국이 TD-LTE 원래 정확하게는 LTE TDD예요. 중국에서 하는 게 이제 방식이 TD-LTE인데 중국은 원래 그 자국 시장을 좀 많이 보호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CDMA 네, 코너분할. 네. 할 때도 저희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삼성전자 LG전자 보호하려고 했던 거고 중국도 사실 3G 시절부터 전 세계 보편화된 규격이 아닌 그 SCDMA라고 네. 그걸로 했어요. TD-SCDMA죠. 예. 왜냐면 중국이 이제 2G 가입제 때만 해도 그 해외 노키아라든지 소니 이런데 제조사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자국 이 모바일 휴대폰 산업이 발전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3G부터 자국 기술로 했고 이번에 4G 때도 LTE 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준비를 제가 알기로 한 4, 5년 전부터 했어요. TD-LTE도 거기 꽤 됐죠. 예, GTI라고 10년 이상. 글로벌 TD-LTE 이니셔티브. 예. 이니셔티브 뜻이 뭐죠? 하여튼 뭐 솔선수범. 예. 솔선수범. 그런 걸 만들어갖고 이니셔티브를 4자성어로 네. 풀다니 역시 문학인답네. 거기에 뭐 회원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차이나 모바일 중국 1위 가입자. 시장 점유율 70% 정도 돼요. 네. 차이나 모바일 있고 그리고 보다폰도 들어가 있고요. 영국, 그리고 네. 얼마 전에 미국 스프린트 덱스테리 인수한 소프트뱅크 이번에 들어가 있고 삼인 KT도 사업자. 들어가 있고요. 뭐 KT는 다 걸쳐놓죠. 뭐. E 플러스라는 데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독일. MVNO인가요? 예, 독일 이제 MVNO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예. MVNO가 기술 방식을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거기 이제 T모바일도 약간 좀 관심이 아, 있는 T모바일? 것처럼, 예,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삼성은 에릭슨도 들어가 있고, 삼성님은 다 들어가. 장비 업체들은 다 들어가 있죠. GT 화이도 네.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규모가 좀 커요. 브라질에도 들어올 것 같고 인도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TD-LT가 예전에 SCDMI 할 때는 중국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만 했었기 때문에 중국 하웨이, ZTE 이런 데도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 나오는 게 삼성전자, LG전자 발전시킨 거예요. 사실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정책에 사실 많이 동조를 안 할 수 있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아이폰은 통신사들한테 자사의 정책을 강요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차이나 모바일이 아이폰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폰 도입을 통해서 TD-LTE를 띄우겠다라는 양면성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이 영자의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네, 또 인사이트가 중국 그리고 아마 보면은 이게 중국 정부가 지금 TD-LTE가 공식 상용화가 되진 않았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TD-LTE 공식 승인을 올해 네. 빠르면 이번 달 했어요. 했나요? 네. 아니 했어요. 네. 아이폰 5 나오기 전에 5S 나오기 전에 다 단말에 대한 승인은 했는데요. 네. 이제 TD-LTE 아직은 다 지금 시험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공식 턴온을 시키는 거는 10월 빠르면 네. 10월 그게 아니면 이제 11월로 아이폰 이제 5S가 되는 거죠. 네, 시간 문제. 네. 그러면서 차이나 모바일의 아마 출시 시기도 그때 공식 상용화 시기에 맞춰서 출시를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뭐 2위 사업자, 3위 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이랑 차이나 유니콤. 사실 네. 이 두 사업자는 원래도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하고 사업자들. 예, 똑같아요. 이번에도 저기 KDDAU랑 232 소프트뱅크가 판매하고 있듯이 이번에 일본하고 중국 1위가 아이폰 5S랑 C 들어오면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안 되겠거든요. 어찌 보면은 큰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간 거죠. 이제 중국이라는 일본, 그렇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내가 각인데 네, 이러면서 가장 갑의 위치에 있었던 NTT 도코모와 차이나 모바일이 네, 아이폰을 한국 사업자들이 제가 머리가 판단이 빠른 거예요. 지금 금방 들어갔잖아요. KT 내는 다음에. 네. 그 보조금으로 막는 것보다 아이폰을 도입하는 게 낫다라는 이제 통신사들의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면 향후에 아이폰 5S 혹은 애플 제품의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 한 해 팔리는 휴대폰이 한 2억 5천만 대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돼요. 엄청나게 팔리네요. 네. 그냥 제가 계산해 본 거니까요. 보통 계산하신 거예요? 네. 상당히 정확하시네. 암산입니다. 최근에 저 시인이에요. 삼성증권의 저기 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이게 연구원 성함을 밝혀야 되는데 네. 자료 이름을 빼고 주려고 그러네요. 나중에 찾으면. 꼭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2013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한 9억 4천만 대. 전 세계 인구 한 60억에서 70억 되면 한 10억 대 정도 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아시아가 절반입니다. 오, 4억 8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그 중에 60%가 중국입니다. 절반 넘네요. 2억 9천 6백만 대. 2억 9천이요? 네. 저보다 조금 더 했네요. 네. 적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한국은 1,800만 대 정도 시장이고요. 중국에 비해서 한 15분의 1, 20분의 1 정도까지도 적은 시장이죠. 그렇게 보면 중국 시장은 전체 북미 시장의 판매량이 1억 4천만 대보다 2배가 넘습니다. 스마트폰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보다 2배, 서유럽도 1억 3천만 대입니다. 서유럽과 북미를 다 합쳐도 중국보다 작습니다. 역시 네. 사람의 중국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 5S 도입을 통해서 TD-LTE가 글로벌 표준으로 될 수 있다는 게 숫자적으로도 다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고 인도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지금 TD-LTE를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있죠. 미국도 저기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뱅크 진출해서 거기 이제 인수했잖아요. 네. 스프린트. 또 스프린트 자회사 클레 와이어도 그렇죠. 원래 맞습니다. 와이브로 하던 데인데 네. 그 TD LT로 바꾸기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관건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의 한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되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영향도에 대해서 우리 문학인께서 네. 한편의 시로 제가 즉흥시를 한번 시를 하루에 한 3개씩 쓰거든요. 대본에 없던 활발한 어떤 시를 활발한 시를 쓰고, 작품학들. 제목은 뭔가요 그러면? 최근에 쓴 거는 짝사랑. 짝사랑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아니 저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런 거예요. 네, 그건 넘어가고요. 넘어가나요? 그 관련해서 흐름이 뚝 끊겨. 네. 삼성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삼성이 차이나 모바일 TD-LTE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장비 업체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공식 출시 네, 단말 밴드로 들어가 단말 있죠. 밴드로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LTE 단말 판매를 위한 노력을 네. 좀 부단히 하고 있고요. 와이브로에 대한 기술 종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TD-LTE로의 전환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네, 삼성이 와이브로도 했었죠. 와이브로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다가 짜증 내면서 그만뒀었죠. 그렇죠. 현재 삼성은 와이브로 장비는 전부 다 철수를 한 상태고요. 장비 업체, 장비 기술도 네. 뭐 주로 이제 FDD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네. 현재는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가 또 말한 인도 시장 네. 그리고 호주라든가 좀 유럽 일부 국가들도 TD-LTE 이제 오픈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장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영장님이 얘기하셨던 네. 30만 원? 달러로 치면 30달러 정도 되는 어떤 그 아이폰 저가 아이폰 출시 소문이 계속 끊이지 않았잖아요. 300불 때 300불. 네, 그렇죠. 30불이면 3만 원인데. 그런가요?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미국 안 가봤습니다. 네. 예상보다 훨씬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상당히 듣기로 비싸게 뭐 한 나왔죠. 60만 원 가까이 지금 네, 시가 549달러죠. 네. 네. 549달러면은 그게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하면 사실상 부가세까지 600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만 7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되게 예상보다 엄청 비싼데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많은 자료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받을 게 ASP라고 Average Selling Price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평균 단가 혹은 핸드폰의 평균 단가인데 최근에 아이폰은 평균 단가가 500불 대입니다. 한 50불 평균 정도고요. 삼성이 한 300불대 조금 넘습니다. 네. LG가 한 200불대였는데 뭐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스마트폰의 평균 단가가 200불대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기존의 피처폰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의 침투율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의 침투율이 한 30%를 넘어서고 한 50%에 근접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기존의 가격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디스플레이도 똑같고요. 기존의 TV 시장도 그렇고 컴퓨터 시장도 똑같았고요. 스마트폰의 이제 침투율이 피처폰의 30%를 넘어섰죠. 그래서 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이 저가 시장에 애플이 들어올 것이다. 다 가정한 겁니다. 가정했는데 애플이 발표하면서 한 번도 중저가 제품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에서 뭐 벤츠, BMW의 포지셔닝을 계속 갖고 가겠다라는 건데 한 가지 저는 이제 뭐 외부 칼럼 기고를 통해서도 소개했지만 아직 걱정되는 거는 핸드폰의 판매량이 떨어지면 아이폰의 판매량이 떨어지면 애플의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나 아이튠스 같은 생태계는 사실 판매량이 이 상호 교차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첫 주 판매량 중국을 하면서 일부 좀 우려들을 좀 부식해줬고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그 팀쿡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통의 대가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좀 가격 인하를 통해서 판매량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단순히 정말 유통을 강함으로써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판매량을 확 늘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가 5C가 정말 저가로 내놔서 저가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5S와의 좀 격차를 두기 위해서 5S를 판매하기 위해서 5C를 의도적으로 플라스틱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나.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가격 차이를 둠으로써 왜냐면은 보통 이전까지 애플이 했던 전략은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그 전 제품을
뭐 비싸. CC가 네, 100불 비싼, 그렇죠. 네, 뭐 8GB 이런 식으로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좀 싼 가격에 공급을 했는데 좀 외관상으로도 차이가 없고 이제 성능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미 작년에 5S 판매량으로부터 아마 애플이 느낀 게 있었을 거거든요. 5보다 생각보다 4S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S의 좀 어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인 좀 차이를 두지 않았나. 아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럼 그 옛날에 뭐 기저귀 마케팅할 때 제가 옛날에 책에서 봤는데 딱 중간 가격 걸 팔고 싶어서 더 비싼 거 하나 내놓고 싼 거 내놓고 그래서 사람 중간 거를 살 그렇죠. 것이다. 뭐 그거랑 프라이싱에 비슷하게 약간 그럼 애플의 기자가 약간 기존 다른 애플은 우리 딱 한 제품 원 모델로 해서 딱 네. 하는 거였는데 좀 약간 전략이 들어갔네요. 이번에 C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커버가 뒤에 쓰였죠. 네. 삼성전자 따라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누가 따라했을까요? 퍼스트 무버를 따라했는. 여러분 악플도 괜찮습니다. 관심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죠. 저는 잘 모릅니다. 실상 좀 달라진 거는 그 애플이 그렇게 이제 새로운 제품 아이폰 출시할 때 기존 제품을 이제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뭔가 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 관리했다고 하면 사실 OC 나왔을 때 좀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5를 단종을 시켰어요. 단종. 네. 다운그레이드 할인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실상 단종을 시켰거든요. 5.3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5C도 그렇고 5S도 그렇고 엄청난 유통 마진 판매 마진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가가 5S가 5를 한 650불 정도로 보면 사실 제조 원가가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 한 350불에서 355불 정도, 330불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가 마진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갤럭시 같은 경우는 한 40% 삼성전자는 40%요. 네. 그러니까 5S를 단종한 건 5C보다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팀 쿡의 선택. 관리는 잘하네. 네, 또 기본적으로 5랑 5C는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케이스만 다르기 때문에. 갖고 케이스 다르고 뭐 배터리가 조금 늘어난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요. 하고 모바일 AP가 좀 다르죠. 네. 아니 모바일 AP는 같습니다. 같습니다. 맞네. 네. 죄송하고요. A6가 제일 좋아요. A시절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5S A7 들어가죠? A7이죠. 그렇죠. 네. 5와 5C는 같은 A6를 쓰고 있습니다. A6죠. 그리고 모바일 간단히 보시면은 케이스만 이렇게 바꿔서 그렇죠. 출시를 했다고 쉽게 최적화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최적화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모바일 AP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전문가를 또 모셔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다 아시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과연 중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애플이 4위, 5위까지 떨어진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다시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영향도를 좀 계속 지켜보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또 저희가 중국 시장 쪽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또 얘기하다 보니 생각나는 게 제가 KT 애플 도입했을 때 요거 좀 먹었잖아요. KT가 제조사. 응? KT가 애플 도입했을 때. KT가 아이폰. 애플을 예. 국내 제조사들이나 아마 좀 안 좋은 시각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끼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 중국도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도 많이 들어와 있긴 했지만 만약 차이나 모바일 7억 명 가입자라고 하죠. 7억 뭐 1,500만 명. 네. 근데 애들이 갑자기 애플하고 손을 잡고 쑥 들어오면 지금 이제 하웨이 뭐 레노버 쭉 두고 있었는데 좀 중내에서 좀 일부터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부분 아까 이제 설명드렸는데 애플이 아이폰 5S를 도입한 게 아니고 TD-LTE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낫고요. 지금 근데 이제 애플의 경쟁자인 하웨이나 뭐 GT나 풀패드 같은 경우도 지금 TD-LTE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TD-LTE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이제 그 업자의 마음인 거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뭐 중국이 꼭 중국 내수 시장이 꼭 자사 브랜드만 또 선호하는 시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있죠. 그런 시장들은 또 프리미엄 아니고 시장이 있죠. 기준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 뭐 화이라든지 GT가
그렇게 두각 있는 제품들을 내는 부분들은 내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뭐 플래그십 모델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최근엔 뭐 아직 좀 내놓기도 하고. 네, 영향이 좀 더 필요하죠. 네, 아직. 좀 많이 좀 걱정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 전에 그 어디죠? 레노바에서 고가 스마트폰 하나 내놨더라고요. 네. 이름이 뭐였더라? 레노버는 참고로 이제 PC 시장 1위입니다. 전 세계. 이래죠. 네, IBM 뭐 IBM 인수하고 인수하고 나서. 그 레노바가 원래 영업을 잘하는데요. 네. 우리 CEO가 영업 출신이거든요. 네, 영업 잘해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라. 네. 하여튼 제가 중국이 좀 걱정이 되네요. 제 공간이 중국이라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어쩐지 레노버 랭고님을 보면 짜장면이 생각났는데. 네. 레노바에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맞습니다. 중국말 가능하신가요? 저요? 뭐지 한국 제가 대학교 때 외국어 수업을 교양으로 했어요. 아니요. 교양으로. 제가 했던 과가 외국어 수업만 했던 과예요. 네. 거기서 꿋꿋하게 한국말로 하셨다고요? 유일하게 한국말로 4년 동안. 4년 동안. 남들 다 외국말 저는 할 한국말 때. 할 겁니다. 네, 중국까지 주관이 강하시네요. 한국말을 할 졸업은 하셨네요. 졸업을 했죠. 심지어는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한테도 한국말을 하셨다고요. 당연하죠. 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단하시네. 지금 살짝 급하게 보니까 9월 레노버가 9월 5일에 네. 그 IFA 그 세계가전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이제 했을 거예요. 바이브 X라는 네 맞아 바이브 네, X 맞아요. 그러네요. 네, 저기 그거 됐어요. 뭐 5인치 디스플레이에 램도 뭐 적당히 갖췄고 뭐 배터리도 돼서 안드로이드는 4.2 올리고 레노버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면 가장 뭐 많은 당연하죠. 단말기 스마트폰 모델 출시한 데가 지금 중국에서 레노버거든요. 왜냐면 그 레노버도 이제 PC 시장이 어느 정도 사용하는 통화를 해갖고 거죠. 이제 조금씩 전체적인 그 시장 맞아요, 규모가 맞아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사실 버티컬로 더 다른 제품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기업 운영상. 네. 레노버가 이제 PC, 스마트폰 하고 TV 하고 하나 또 뭐죠? 있어요. 뭐 그 포 스크린이라 해서 걔들이 전략인데 PC랑 스마트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잖아요. 회사도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거기 또 PC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웹 OS 랜데. 아 HP죠. 네, HP도 지금 스마트폰 LG전자에다가 그 웹 OS를 팔았잖아요. 근데 다시 또 스마트폰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저희의 주제였던 애플의 아이폰 5S가 네. 잊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중국 쪽 시장은 간단히 다룰 게 아니라서 내가 중국이었네. 네, 다음 기회에 다시 다뤄보고요. 네. 사회자님께서 정리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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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날 때 되고 할 말이 많아지는데 네. 차이나 모바일 좀 다음에 뭐 기회 되면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한 번 더 얘기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죠.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올 말 정도에 차이나 모바일 아이폰을 출시하려면 이제 또 다른 좀 한번 전환점이 생길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때쯤 돼서 저희가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중국 스마트폰 시장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커넥팅 랩의 모바일 수다 2회는 마무리하시고요. 오늘은 아이폰 5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씩 더 정리를 하면 아이폰 5S의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 하시고 정리하시죠. 저는 시인인데요. 저는 그 차이나 모바일이 좀 3G 시장에서 좀 딸렸어요. 차이나 유니콘하고 텔레콤한테 물론 3G 가입자는 3, 4다 1억 명씩 있어서 있지만 그 시장 규모에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너무 못 막았기 때문에 이번에 차이나 모바일이 TD-LTE 시작하면서 애플까지 끌어들여서 아주 한번 크게 해보려고 한다. 2G 가입자가 너무 많아요. 그 돈이 요금이 적은 가입자들이 이번에 하면 요금제 많이 낼 수밖에 없는 LTE 가입자를 모아서 사업을 한번 크게 보려고 한다. 한데 이게 중국에 대해 방함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아, 네. 네, 교육봅니다. 네. 그 아이폰 5랑 5S와 그 5C 이제 새로 나왔는데 앞으로 또 이제 내년에 이제 루머로는 또 아이폰 6가 또 예고가 되어 있고요.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어느 뭐 두 가지 단일 모델이었다가 이제 두 가지 모델로 사실상 나눠진 건데 이것들이 이제 각각 어느 상호작용을 하면서 판매가 계속 이루어질까라는 건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흥미롭게 볼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5C보다 5S가 좀 더 주목받고 좀 더 각광받는 세계에서 그 5C가 과연 그러면 정확한 포지셔닝으로 나왔는가
라는 것도 이제 좀 더 판매량을 지켜보면서 생각해보는 게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네, 마무리하시죠. 네, 자, 아이폰 덕후로서 가장 큰 거보다 더 큰 거요? 더 큰가요? 네. 네, 아, 계속 저는 삼성 덕분이에요. 그런가요? 한번 싸워보시죠. 삼성은 가깝고 애플은 멀다는 사실은. 네, 중국과 일본이 새롭게는 아니지만 차이나 모바일과 이제 도코모가 곧 판매를 할 것으로 이미 도코모는 판매를 하고 있죠. 이런 좀 물량 싸움에서 한국이 이제 좀 지금 소외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삼성의 전략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어찌됐든 간에 빨리 한국에 아이폰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네. 사고 싶거든요. 네. 예, 그럼 커넥팅 랩의 모바일 수다 2편 여기서 끝!